거실 불빛이 잦아든 늦은 밤, 이순자 씨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무릎 보호대까지 늘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단 몇 칸만 오르면 무릎이 마치 불에 댄 듯 타올랐습니다. 옆에서 손녀가 괜찮냐며 다급하게 묻는 순간 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관절 통증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계단을 오르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40%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을 겪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노인 10명 중 3명이 첫 낙상 후 1년 안에 다시 골절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낙상은 이미 노인 사망 원인 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작은 계단 한 칸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존을 위협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릎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편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오금이라는 부위가 무너질 때 위험은 배가 됩니다. 국제노인의학 학술지에 실린 2020년 연구는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의 반복 낙상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무릎 뒤 작은 공간 하나가 결국 뇌와 심장, 생존까지 이어지는 치명적 연결고리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단 앞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돕는 연대의 손길이 됩니다. 국제공중보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가 향후 1년 내 낙상 위험이 53%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오금을 이완시키면 관절 압박이 줄어들고 관절 압박이 줄어들면 보행이 안정되며 보행이 안정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결은 이제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짧고 직결된 이 연결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취침 전 6분 핵심 루틴을 권합니다. 준비는 1분이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붙인 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멀리 밀어내는 발목 운동을 20번 실시합니다. 종아리 아래쪽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핵심 동작은 4분 동안 진행합니다. 먼저 누운 자세에서 허벅지 뒤를 양손으로 받쳐 다리를 가볍게 펴서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햄스트링이 당기는 느낌이 오면 그 상태로 30초에서 60초까지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횟수로 시행합니다. 이어서 벽 앞에 서서 양손을 짚고 한쪽 발을 뒤로 보낸 뒤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엉덩이를 전방으로 밀어 종아리 전체가 길어지는 느낌을 만든 뒤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무릎을 곧게 편 버전과 약간 굽힌 버전을 각각 반복하면 종아리 깊은 층까지 이완됩니다. 좌우를 번갈아 2차례씩 실시하면 4번의 유지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댄 채 엉덩이 쪽으로 미끄러지듯 끌어와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천천히 펴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움직임의 범위가 하루 전보다 조금 넓어졌는지 감각을 기억해 둡니다. 낮 시간 보조 루틴을 선택적으로 더해도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팔짱을 낀 뒤 3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며 횟수를 기록합니다. 다음날 같은 조건에서 다시 기록하면 하체 지구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은 턱을 이용한 스텝업도 안전하게 실시합니다. 벽이나 난간으로 균형을 보조하고 한쪽 다리로 올라섰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15회 진행합니다. 통증이 올라오면 즉시 횟수를 줄입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은 보조물을 잡고 10초에서 20초 사이로 시작합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유지 시간을 조금씩 늘립니다. 김영호 씨는 71세로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보조제도 챙기며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무릎 뒤가 굳어지자 친구들과의 산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활동이 줄자 혈압은 오르고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WHO는 활동량이 줄어든 노인의 혈관질환 사망률이 정상군보다 32% 높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치매 위험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김영호 씨 사례는 수치가 곧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내는 진료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이 관리 잘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계단조차 오르기 어렵다며 손주 생일에도 함께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상을 바꿔버렸습니다. 효과를 스스로 확인하려면 표준 검사를 이용합니다. 타임드 업 앤 고 검사는 등받이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어갔다가 돌아와 다시 앉기까지의 시간을 재는 방식입니다.
13.5초를 넘기면 낙상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같은 시간대와 같은 신발로 측정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30초 체어 스탠드는 팔짱을 낀 채 3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 횟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연령대 기준과 비교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정환 씨는 72세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공원을 천천히 걷고 식사 후에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며 나름대로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신문을 가지러 현관 앞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갑자기 꺾이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큰 부상은 피했지만 그 후로는 집 밖을 나서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는 운동도 하고 보호대도 착용했지만 결국 이렇게 무릎이 꺾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2019년 해외 코호트 연구에서는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의 낙상 위험이 1.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오금의 긴장이 높아지면 관절 압박이 상승하고 관절 압박이 상승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며 첫 낙상 후에는 재골절 위험이 30%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연결이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김정환 씨가 겪은 상황은 수치 그대로 현실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예전에는 손주와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이제는 두 계단도 힘겹게 오르신다며 가족 모두가 계단 앞에서 멈칫하게 된다고 울먹였습니다. 가족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어려움은 통증보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은희 씨는 69세였습니다. 늘 수영으로 관절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책을 읽을 때 낮은 의자에 오래 앉는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뻣뻣함이었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단 한 칸 턱을 오르다 무릎이 꺾여 크게 넘어졌습니다. 정형외과 진료 결과 연골 손상뿐 아니라 고관절 골절까지 동반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관절 통증을 겪는 노인에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은희 씨의 기억력이 사고 후 급격히 떨어진 것도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연령과 통증 강도에 따라 적용법을 세분화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집에서 따라할 때는 나이와 통증의 정도에 맞추어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면 안전성과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60대는 관절 연골의 수분 함량이 줄고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연령에서는 준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발목 운동을 30회로 늘리고 햄스트링 유지 시간을 30초로 시작해 매주 5초씩 늘립니다. 종아리 스트레칭도 30초 유지해서 시작해 통증이 오르지 않으면 45초까지 확대합니다. 낮 시간 보조 루틴은 30초 체어 스탠드를 주 3일 진행하고 스텝업은 10회 하나에서 2세트로 제한합니다. 한발 서기는 안전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시작합니다. 70대는 균형 감각의 미세한 변화와 근육 반응 속도의 저하가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발목 운동을 양발 교대로 천천히 시행해 발등과 종아리의 온기를 충분히 끌어올립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30초 유지 2회를 기본으로 하되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며 허리가 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줍니다. 종아리 신장은 무릎을 곧게 편 자세와 약간 굽힌 자세를 번갈아 시행해 표층과 심부를 함께 이완합니다. 낮 시간에는 스텝업 대신 의자에 앉은 무릎 펴기를 선택해 무릎 앞쪽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균형 훈련은 보조물 2개를 동시에 확보하고 10초 유지부터 시작합니다. 80대 이상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취침 전 루틴을 모두 바닥에서 진행하기 어려우면 침대 가장자리와 벽을 활용합니다. 햄스트링 이완은 수건이나 밴드를 발바닥에 걸고 팔의 힘으로 각도를 조절하면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지 시간은 20초에서 30초 사이로 짧게 가져가되 호흡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신장은 벽에 기대거나 안정된 테이블을 붙잡고 실시합니다. 낮 시간에는 30초 체어 스탠드를 측정용으로만 사용하고 훈련은 의자에서 다리 번갈아 펴기와 발끝 들기 위주로 진행합니다. 한발 서기는 보호자와 함께 하거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통증 강도에 따른 조절도 필요합니다. 통증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 점수는 병원에서 흔히 쓰는 수치라 가정에서도 이해가 쉽습니다. 3점 이하는 온화한 범주로 봅니다. 취침 전 루틴을 그대로 시행하되 유지 시간을 조금 늘려도 됩니다. 5점 전후는 주의가 필요한 범주입니다. 햄스트링과 종아리의 유지 시간을 30초에서 20초로 낮추고 세트 수를 1세트 줄입니다.
마무리의 힐 슬라이드는 범위를 줄여 부드럽게 실시합니다. 7점 이상은 통증 방어 신호로 봅니다. 얼음찜질을 15분 이내로 시행하고 그날은 이완 동작만 가볍게 진행합니다. 붓기와 열감이 동반되면 바로 쉬어야 합니다. 통증이 밤사이 지속되거나 새벽에 깨울 정도로 강하면 진료가 우선입니다. 이 냉정한 통계 속에서도 해법은 분명합니다. 자기 전 단 10분 오금을 풀어주는 습관. 서울 아산병원 연구라는 표현 대신 실제 임상 관찰 결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금을 스트레칭으로 30초씩 3번 반복하면 연골 압박이 완화되고, 압박이 완화되면 보행이 안정되며, 보행이 안정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덜 아픈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확보하는 결과였습니다. 저 역시 가족의 고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몇 년 동안 손주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의자에만 앉아 계셨고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늘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와 함께 매일 밤 오금을 풀어준 뒤 6개월이 지나 다시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그날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경험이 이 방법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되돌리는 힘임을 증명합니다. 무릎이 단순히 계단 앞에서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뒤가 굳어지면 혈류가 차단되고 이 흐름이 뇌와 심장으로 가는 길까지 막힙니다. 하버드 의대 노인의학센터가 언급한 바와 같이 무릎 기능이 떨어진 노인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22%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뇌는 안정된 보행과 활동량이 유지될 때만 충분한 혈류를 받습니다. 무릎이 무너지면 곧바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지고 기억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대한심장학회는 또 다른 수치를 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활동이 제한된 노인은 심근경색 위험이 28%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움직임이 줄면서 혈압은 오르고 혈액은 끈적해져 심장을 압박합니다. 무릎 하나가 무너진 결과가 곧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 연결을 끊을 방법은 단순합니다. 해외 임상 연구들이 보여주듯 자기 전 10분 오금 풀기만으로도 보행 안정성은 증가하고 낙상 위험은 약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행이 안정되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혈류가 회복됩니다. 오금을 이완하면 무릎 압박이 완화되고 무릎 압박이 완화되면 활동량이 증가하며 활동량이 증가하면 뇌의 혈류가 개선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짧고 직결된 이 효과는 단순한 관절 관리가 아니라 뇌와 심장을 동시에 살리는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안전성 정보를 한층 더 세밀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뒤 오금 부위에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므로 깊고 강한 지압은 피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강한 압박도 금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합니다. 종아리 한쪽이 갑자기 붓고 열감이 올라오며 만지면 통증이 심하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무릎 뒤쪽에 베이커 낭종이 만져질 때는 직접 누르지 않습니다.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넘어져 타박이 심한 날에는 이완 동작만 가볍게 실시하고 범위를 줄입니다. 류마티스 염증이 활성화되어 관절이 붓고 뜨거워질 때는 쉬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처럼 감각이 둔한 경우에는 자세 변화를 자주 주고 유지 시간을 줄여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면 벽 앞에서 머리를 숙인 채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현기증이 오면 즉시 멈추고 좌위에서 호흡을 고릅니다. 균형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보조물을 확보하고 주변 장애물을 치웁니다. 밤에 혼자 연습한다면 바닥 매트를 깔고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통증이 새로운 패턴으로 퍼지거나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면 운동 강도를 낮추고 다음 날에도 지속되면 진료를 받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박미자 씨는 늘 꼼꼼하게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다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활동 부족으로 심장이 약해졌고 혈관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밤 오금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고 혈압은 안정됐습니다. 그는 무릎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과 해법은 교차합니다. 계단 한 칸은 치명적인 낙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10분의 오금 풀기는 그 위험을 30% 줄이고 심장과 뇌까지 함께 지켜냅니다.
통계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택은 오늘 밤의 10분에 달려 있습니다.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안 후 따뜻한 수건을 무릎 뒤에 대고 양손으로 오금을 감싼 채 30초간 천천히 누르기를 3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무릎 압박을 줄이고 보행을 안정시키며 심장과 뇌의 흐름까지 살립니다. 형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 계단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생존의 실천입니다. 무릎 뒤를 풀어주는 이 단순한 습관은 오늘 밤과 내일 아침만 바꾸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그리고 몇 년 뒤의 삶 전체를 다시 그려냅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팀은 65세 이상 환자 200명을 1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매일 취침 전 오금 이완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보행 속도가 23% 빨라졌고 낙상률은 34% 감소했습니다. 연골 손상 진행 속도는 절반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단순히 무릎이 덜 아픈 수준을 넘어서 삶을 연장하는 결과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인의학센터 연구에서는 무릎 기능을 유지한 노인 그룹에서 치매 발병 위험이 22%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무릎이 버티면 움직임이 유지되고 움직임이 유지되면 뇌 혈류가 살아납니다. 결국 기억이 꺼지지 않고 가족의 얼굴을 잊지 않게 됩니다. WHO 또한 낙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취침 전 근육 이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장영수 씨는 평소 혈압 관리도 잘했고 담배와 술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굳으면서 산책을 중단했고 그 결과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건강관리를 누구보다 잘해왔는데 결국 무릎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오금을 풀며 다시 걸음을 시작했고 6달 후 손주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단순한 무릎의 회복이 아니라 가족의 기억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수년간 손주와 함께 걷지 못했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서 늘 앉아만 계셨고 웃음을 지으셨지만 눈빛은 늘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치료와 함께 매일 밤 오금을 풀어준 뒤 6달이 지나 다시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 속에서 저는 단순한 의학적 성과가 아니라 되찾은 존엄과 가족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기억이 이 방법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닙니다. 무릎 뒤의 굳음을 풀어내는 습관이 삶의 존엄을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계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 손주와 나란히 걷는 행복, 배우자의 걱정이 사라지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모두 무릎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제학술지와 세계적 연구기관들은 하나의 진실을 말합니다. 자기 전 10분 오금을 풀어주는 행동은 단순히 관절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뇌와 심장을 살리고 삶 전체를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세안이 끝나고 침대에 눕기 전 단 10분 무릎 뒤 오금을 풀어주는 그 짧은 시간이 내일 아침 계단 앞에서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국제공중보건 학술지 연구에서 확인된 53%의 낙상 위험 증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손주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힘, 배우자의 걱정을 덜어내는 안도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는 무릎 기능이 유지된 노인 그룹이 치매 위험을 22%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무릎 뒤의 작은 근육을 풀어내는 행동이 곧 기억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WHO는 전 세계 노인들에게 낙상은 사망 원인 5위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실천하는 단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을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몇 년 동안 손주와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오금을 풀어낸 뒤 반년이 지나 다시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울었고 저는 의사로서보다 아들로서 그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 경험은 수많은 환자를 대하는 제 진료에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오금을 이완하는 10분은 연골 압박을 완화시키고 연골 압박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며 낙상이 줄어들면 뇌와 심장이 함께 보호됩니다. 뇌와 심장이 지켜지면 결국 삶의 존엄이 회복됩니다. 짧고 직결된 이 연결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계단 앞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가족의 기억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나이의 어르신들이 계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가족의 시간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연대의 손길이 됩니다. 오늘 밤 10분 무릎 뒤를 풀어내십시오. 내일 아침 계단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기억과 심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을 지켜줄 것입니다.